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사건 준비하면서 굉장히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차분히 진행해 보려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43살의 카페 사장 김 씨였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꽤 차분했습니다. 일단 그 쓰러진 어머니 68세의 정 씨는요, 가명인데요. 평소 세 딸이 운영하는 카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죠. 그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심정지가 온 거라면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차분할까요? 구급대가 급히 카페에 도착을 했고 보니까 어머니 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당연히 지병이나 과로, 급성 심정지일 거다라고 예상했던과 달리 정 씨의 피부 곳곳에 시커먼 멍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얼굴은 더 심각합니다. 양쪽 귀가 새빨갛게 부어 있고요. 안면 전체에도 구타로 인한 흔적이 뚜렷해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 상처 몇 개는 군데군데 딱지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짧은 시간 동안 가해진 폭행의 흔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버티지 못하고 끝내 사망합니다. 한편 이 피해자의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시신을 국과수로 바로 보내서 부검을 맡겨요. 부검의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정말 몸 곳곳에서 외부 압력과 폭행으로 인한 피하 출혈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진 사인은 둔력에 의한 내부 출혈. 즉 여러분, 정 씨가 맞아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였던 큰딸 김 씨의 태도에서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사망을 판정받았을 그때도 큰딸은 크게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카페 내부의 CCTV를 입수하게 되죠. 화면을 보니까 역시나 수상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7월 24일 새벽 12시 20분 김 씨를 비롯한 세 자매가 CCTV 사각지대인 주방 옆에 통창 부근으로 이동을 해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듯 테이블을 창가 쪽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거기로 어머니 정 씨를 끌고 들어갔죠. 자, 이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가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 11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카페에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먼저 큰딸 김 씨 소환해서 추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평소처럼 카페 영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엄마를 잃었고 큰딸 언니가 지금 경찰한테 불려갔고 너무도 태연한 이런 행동에 경찰의 의심이 짙어져 갔죠. 결국 김 씨를 거듭 추궁한 끝에 큰딸이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생들이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요. 근데요, 그 이유가 좀 황당했죠? 코로나 터지고 매출이 안 좋아서 지금 너무 힘든데 엄마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엄마가 조리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또 제대로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대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24일에는 더 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일부러 음식에 소금 넣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면서 폭행을 한 거죠. 이건 거의 폭행할 이유를 일부러 만들었을 정도예요. 심지어요, 그 수준이 가히 기가 막힙니다. 24일 새벽 12시 20분에 시작된 폭행이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매가 모두 합세해서 그 절구공이하고 밀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엄마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거예요.
엄마 쓰러졌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악마 같은 딸들이 엄마를 찬 바닥에 버려두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9시 40분이 됐죠. 어머니 정 씨는 전날 밤의 구타로 몸도 성치 않고 또 정신도 혼미합니다. 근데 큰딸은 그런 엄마를 다그치면서 빨리 오픈 준비하라고 막 몰아붙여요. 심지어 그 와중에 머리도 때리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정 씨는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데 이때 또 딸이 엄마의 입에다가 진통제를 그냥 밀어 넣어요. 그럼 마냥 기다립니다. 세 자매가 모두 30분 동안이나 엄마를 그냥 바닥에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다가 정 씨가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입니다. 즉각 세 자매는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존속 상해치사. 이건 검찰이 이 사건을 살인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에도 상당 시간 생존해 있었다는 점, 현장에 갔을 때도 숨이 붙어 있었죠.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또 자매가 자진해서 119에 신고한 점이 참작됐다고 해요. 하지만 담당 검사조차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 정 씨와 세 딸의 관계는 다 좋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요. 그런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세 딸이 단합해서 엄마를 때려 죽인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추가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아니 이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않아요. 지난 2019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비롯한 현금과 재산을 좀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돈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면 분명 김 씨와 자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그녀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진짜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즉각 경찰이 자매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3명이잖아요. 그 자료만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죠. 몇 달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3개월 만에 아예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죽은 정 씨 소유 아파트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더라고요. 누구한테 변경됐지? 거래 내역 봤더니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68세 진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요, 마침 이때 경찰들한테 이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건 바로 앞서 자매들 핸드폰 그 메시지 포렌식을 했잖아요. 이때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진 씨라는 새로운 사람과 세 자매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도대체 진 씨는 누구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 씨와 죽은 정 씨가 나이가 같아요. 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우정을 이어오던 친구였습니다. 그 사이도 좀 각별했고요. 과거 피해자는 고지식한 남편과의 불화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 씨가 같은 건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정 씨와 친분을 쌓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이 진 씨가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진 씨가 세 자매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이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들이었는데 진 씨가 이상한 조언을 해요. 너는 정치인, 재벌가 쪽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길을 타고났어. 근데 네 엄마가 그 길을 방해하고 있네. 그니까 네 엄마 길을 꺾어놔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라고 세뇌하고 있는 당사자인 겁니다. 근데요, 이 자매들도 진 씨의 말이라면 거의 종교처럼 순응하고 따랐어요. 한 예로 어느 날 진 씨가 네가 내 손주들을 돌봐주면 좋은 길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매들이 진씨 집에 가서 막 손주를 도물보기 시작해요. 이거 뭐 거의 강제 노동 아닌가요? 사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이모 조카라기보다는 좀 주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희생자는 딸들만이 아니었고요. 제일 친한 친구라던 피해자 정씨 또한 매일같이 진씨 집을 오갔어요. 거기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거예요. 대가는 없고요. 정말 마치 뭐 자원봉사를 하듯 손주의 식사를 만들어주고 빨래 해놓고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좀 고마운 줄 알아야 될 텐데 진 씨의 행패가 날로 심해져요. 행여나 손주가 음식 안 먹겠다고 막 하면 정 씨한테 왜 이따구로 음식을 만들었냐면서 마구 비난했고요. 추정을 해보자면 이 진 씨라는 사람이요. 무속 신앙을 빌미로 세 자매를 오랫동안 세뇌한 것으로 보여요. 그간 자매들한테 보낸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참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고 기필코 해내자. 조금 맞은 걸 갖고 아프다고 일을 해내지 못하니 좀 더 지켜보거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큰딸의 대답입니다. 네,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 이 메시지는요, 자매들이 이 진 씨라는 여성에게 얼마나 철저히 세뇌당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지시가 정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됐어요. 딸들에게 오랫동안 폭행당했죠. 그러니까 엄마의 몸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특히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뭐 예전에는 성형수술을 받은 게 아니었냐라고 오해를 받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진 씨라는 여성이 보낸 메시지에 유독 이분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절대 절망적인 생각은 안 해.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길을 방종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씨가 마치 전능한 이분과 소통하는 무속인처럼 행동한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기까지 상황을 파악한 수사관이 바로 진 씨 소환합니다. 그러자 진 씨는 펄쩍 뛰면서 혐의를 부인했죠. 자긴 절대 무속인이 아니래요. 관련도 없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세 자매의 태도입니다. 우리 진 씨 왜 불렀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막 두둔해 주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가 또 다른 반전을 맞이해요. 피해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죽은 정 씨의 남편이자 자매들의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앞서 2019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또한 딸들에게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인 정 씨였습니다. 이 남편이 다소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아내를 좀 구속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뭐 그래도 가정은 좀 평범했는데 사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좀 수시로 이단 종교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종교 어디에 간다 이러면 막 강하게 제지한 거죠. 그러다가 정 씨가 우연히 이제 같은 건물에서 진 씨를 만나게 됐잖아요. 친구 진 씨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한테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진 씨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부부 사이를 이런저런 말로 막 갈라놨고요. 남편한테 언젠가 네가 큰 화를 입을 거다 끊임없이 세뇌합니다. 결국 이 아내 정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때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죠. 그러자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 정 씨,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피해자 정 씨가 딸들에게 아버지를 때리라고 폭력을 사주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황당하시죠? 이게 언뜻 듣기론 좀 믿기가 힘든데요. 이날부터 아버지는 딸들에게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어요. 머리 찢어지고 얼굴 부어오르고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딸들이 망치를 가져와서 머리를 내리친 날도 있고요. 이게 아버지도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해서 지인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들어보니까 막 딸들이 욕설을 하면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그 음성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요. 개인 택시를 운전하면서 10년간 숨어 살았죠. 그러다 2019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홀로 쓸쓸히 사망한 겁니다. 자, 이 주범격인 진 씨에 의한 쇠뇌가 지금 보니까 한두 해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최소 10년이라는 거죠. 그 동안에 진 씨는 자매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럴수록 진 씨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들을 철저히 올가매게 됩니다. 그 한 예로 2019년 4월 세 자매는 이 주범 진 씨의 남편이 소유한 2층 상가를 사게 됩니다.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7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진 씨 남편의 상가잖아요. 근데 사실 진 씨가 시킨 일이에요. 왜냐면 남편의 상가는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대부분 다 비어있는 공실이에요. 애초에 그 진 씨 남편이 이걸 4억에 샀다고 해요. 근데 자기 이익 남기려고 자매들한테 8억 5천에 판 거죠. 또 자매들은 대출 7억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산 거고요. 게다가 앞서 경찰이 피해자 죽은 정 씨 어머니의 아파트가 진 씨 명의로 바뀌었다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딸들이 집까지 넘겨준 겁니다. 미쳐버려. 이렇듯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은 주범 진 씨에게 존속 상해교사, 즉 이게 타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도록 교사, 시킨 경우이다 라는 걸 들어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세 자매에게는 존속 상해 치사 혐의가 적용됐고요. 당시 검찰은 이 자매가 진 씨에게 완전히 조종당한 것으로 봤어요. 근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첫째 딸에게는 징역 20년, 둘째와 셋째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됩니다. 이게 존속 상해 치사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으로서는 이게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1심 재판이 열리는데 실제로 내려진 양형은 약했습니다. 결국 첫째 딸에게는 징역 10년, 둘째, 셋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돼요. 그리고 주범 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주범 진 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세 자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긴 하지만 검찰이 봤을 때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세 자매라고 본 거죠. 그래서 2년 6개월이 내려진 거고요. 어쨌든 이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를 하는데요. 자매들과 진 씨도 항소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항소심이 열렸어요. 근데 자매들이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야, 너네 미리 준비한 도구로 어머니를 사망해 했잖아. 이걸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진 씨에게도 살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항소심은 결국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합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 기각했고 형은 확정돼요. 그렇게 큰딸 10년, 둘째, 셋째 7년, 그리고 현재 진 씨는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오늘 사건은 그 단어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 종교를 동반한 가스라이팅은요, 이 상대방의 나약한 부분을 교묘히 파고들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하고 악질적이에요. 진 씨는 자기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속신앙, 그것도 가짜로 이용했습니다. 입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세 자매 철저히 길들여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성공했죠. 근데 정작 이 피해자들은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럼 이제 자신의 엄마를 잃은 이 상황에서 자매들은 처절히 깨달았을까요? 어떤 천륜을 어겼는지요. 영혼까지 죽이는 죄다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직접 자기가 당해보기 전에는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통제와 세뇌가 강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저 세 자매가 세뇌당하고 멍청했네
라는 비난보다는 나도 잠시 방심하면,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질 때면 나도 저런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